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론을 배워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접 명령문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자주 쓰이는 것이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간접 명령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명령문은 직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명령문이란 건 뭐냐면 말은 내가 너에게 하고 명령도 내가 너에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네가 직접 하면 그걸 직접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어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상대방이 앉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직접 명령문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접 명령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말을 듣는 상대방인 you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you가 누군가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허락해서 그 제3자가 무엇을 하도록 시키게 하는 말을 나타내는 문장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장의 형식이 반드시 5형식 이상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명령문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특별한 동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동사들을 각각 사역동사와 사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역동사와 사동사의 뜻은 주인공이 직접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남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한자 사자가 남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일시킬 사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내용을 담은 동사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나 사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역동사와 사동사가 사용된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는 보통 let, have, make, bi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let는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have는 목적어에게 해달래다,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make는 목적어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bid는 목적어가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id는 문어체로서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본동사로 이러한 동사가 쓰여 있으면 정황상 목적어가 반드시 주어가 시킨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시켰을 때 목적어가 그 사건을 발생시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목적격 보어, 즉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인 준동사로 원형 부정사, 즉 to가 없이 동사의 원형을 쓰는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동사들은 모두 그 의미 속에 남에게 무언가를 시키다라는 개념의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시킴을 받은 그 목적어가 반드시 그 사건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상 본동사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주어가 시켰을 때 아직 미발생임을 나타내는 말인 투부정사를 V2로 두 번째 나오는 준동사로 씁니다. 이러한 종류의 동사들을 모두 통틀어서 사동사라고 합니다. 즉 시킨다는 의미는 있으나 그 목적어가 반드시 그 시킴받은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쓰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동사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ommand 유형, command는 명령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command처럼 명령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동사들을 의미합니다. ask, 부탁하다, 요청하다. beg, 부탁하다. command, 명령하다. desire, 바라다. direct, 명령하다. expect, 기대하다. order, 명령하다. recommend, 권하다. request,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get, 시키다. cause, 시키다.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뭔가 명령하거나 시킨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여러분은 100% 들어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동사들은 시킨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그 목적어가 시킴을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거나 시킴을 받았을 때 꼭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즉 준동사로서는 반드시 미발생을 나타내는 말인 투부정사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2번 permit 유형입니다. 허락하다라는 유형인데요. 자, 먼저 allow부터 보겠습니다. allow, 허락하다. compel, 억지로 시키다. drive, 억지로 시키다. force, 강요하다. invite, 하도록 권하다. lead, 할 마음이 나게 하다. leave, 맡기다. oblige, 강요하다. permit, 허락하다. urge, 재촉하다. forbid, 금하다. tempt, 부추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동작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앞에 V1의 자리, 첫 번째 동사의 자리에 나오면 V2로서는 반드시 투부정사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투부정사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앞에 이러한 동사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아직 미발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tell 유형입니다. tell은 말을 전하다, 말을 전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첫 번째로 instruct, 지시하다. persuade, 설득하다. remind, 생각나게 하다. teach, 가르치다. tell, 말을 전하다. warn, 경고하다.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tell 유형의 말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러한 동작을 받는다고 해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즉 준동사가 반드시 투부정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want 유형이 있습니다. bear, 참다.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want, 원하다. would like, 하고 싶다. 자, 이러한 말들도 결국은 무언가 그 목적어에게 했으면 하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시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인데 어머니가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want라든지 would like라든지 뭐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그 목적어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엄마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꼭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가 앞에 쓰이게 되면 그 두 번째 동사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때 help만은 상황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에 to가 붙을 경우도 있고 붙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lp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이란 것은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도와주되 소극적으로 도와주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자, A번 예문 봅니다. Help your mom to do the dishes. 네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도록 거들어드려라 이 소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소극적인 조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뭔 소린가 하면 엄마랑 같이 설거지를 한다 하기보다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도록 빈 그릇을 가지고 주방으로 엄마에게 갖다 주고 세제나 수세미 같은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도록 거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설거지를 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조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B번 Help your mom do the dishes. 네 엄마와 설거지를 함께하며 도와드려라. 이건 적극적인 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되 어떻게 도와주냐면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설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번과 B번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소극적으로 조력할 때는 이렇게 to do처럼 투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마를 도와줄 때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C번 예문 보겠습니다.
help your mom with doing the dishes. 네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 걸 좀 도와드려라 이 소리인데요. 여기서는 with의 목적으로 쓰인 doing이니까 이놈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C번 예문의 의미는 be와 똑같이 설거지 하시는 것을 함께 하면서 도와드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준동사의 모양은 그냥 대충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뜻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공부를 잘 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간접 명령문을 만드는 사역동사의 종류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가 있어요. let는요. 목적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방임해서 내버려두다, 허락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므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t는 무슨 소린가 하면 목적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시켜주는 거예요. 하도록 허락해주는 거예요. 하도록 방임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 자녀가 게임을 열심히 하길 바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랄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죠. 그래서 엄마는 내가 게임하길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는 게임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에 그 게임을 하도록 엄마가 눈 감아주고 허락해주면 그게 let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엄마 나 게임 1시간만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 이 게임을 지금 당장 할까요? 좀 뜸들이다가 할까요? 당연히 당장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let이라는 말은 목적어가 원하는 걸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게임을 하고 싶어 죽겠는 여러분이 즉시 게임에 돌입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et이라는 동사가 쓰인 뒤에 그 목적어와 그 목적어가 일으킨 사건을 나타내는 그 동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to를 떼버린 원형 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번 have 보겠습니다. 목적어가 원래부터 하게 되어 있는 일이나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하거나 또는 부탁해서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어가 그 사건을 일으키도록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소유당한 사람은 소유한 사람의 뜻대로 해야만 하니까 그것이 부탁을 하는 것이든지 요청을 하는 것이든지 또는 유혹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돈으로 매수해서 시키든지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할 마음이 생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따지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요.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줘 그러면은 엄마가 따지고 줍니까? 기꺼이 줍니까? 당연히 기꺼이 주지요. 왜냐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듯이 뇌물 먹고 뭐 해주는 거 있죠. 그 뇌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이것만 들어주면 저 많은 돈이 생기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킨 것이 뇌물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목적어가 원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나도록 해서 시킬 때에 우리는 hav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have 동사 뒤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즉 준동사는 반드시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원형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인 그 문장의 목적어가 실질적으로 그 동작을 일으켰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는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하도록 만들다의 뜻입니다. make가 만들다 아닙니까? 목적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죄인이라고 해서 용의자를 붙들어다 놓고 주리를 틀든지 시뻘건 인두로 당근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메이크입니다. 그렇게 막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불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시키는 것을 메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무섭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메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인데 밤늦게 TV를 보고 앉았으니까 아빠가 야 들어가서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무섭죠? 이게 make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make라고 하는 개념은 부드럽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억압을 포함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bede가 있는데요. 이 bede는 명령해서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명령권자가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나 경찰 같은 곳에는 계급이 존재하죠.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관계에서 시키는 것을 비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차렷 그러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갓 그런데 제자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무엇을 상상합니까? 앞으로 갓 하면은 틀림없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으로 갈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딴짓하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 듣냐면 고문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갈 것이고 제자리에 섰 그러는데 계속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착착 제자리에 쓰죠.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명령해서 시키는 것을 비드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명령받은 사람은 명령받은 대로 즉시 행동을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비드라는 말 뒤에도 동사의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간접 명령문을 만드는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역동사를 사용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쓰고 원형동사, 즉 원형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여기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let them go home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은 명령문이니까 앞에 you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you let them이라고 하는 이렇게 3형식 문장과 그 다음에 이 them은 let으로 놓고 보면 목적어지만 이 go로 놓고 보면 의미상으로 주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they go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1형식 문장 앞에 3형식 문장이 붙어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문장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5형식 문장인데 이 문장은 너는 그들을 허락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let 공부했죠. let는 무엇을 허락해 주는 거냐면 them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라 그랬어요. 즉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써 있지 않지만 이 them은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you가 허락해 주면 그들은 와 하고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go가 to를 쓰면은 미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으로 쓰기 위해서 원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 문장으로 쪼개보면 you let them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they go home이라는 문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허락해주고 그들은 집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들을 집에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허락은 네가 하지만 가기는 누가 갑니까? 그들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은 내가 너에게 했어요. 그 다음에 허락을 네가 했더니 가기는 누가 갑니까? 그들이 가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을 간접 명령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간접 명령문에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렇게 사역동사나 사동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간접 명령문을 만드는 형식 2입니다. 사동사를 사용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사동사 플러스 목적어에다가 투부정사가 나오는 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sk him to help you 그랬습니다. 그에게 너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봐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you ask him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과 그 다음에 he may help you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은 지금 뒤에도 3형식, 앞에도 3형식인데 이렇게 되어진 문장을 제가 말하는 문장 형태에서는 7형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보세요. 여기 보니까 him은 ask라고 하는 타동사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어가 맞지만 이제 이 to help라고 하는 준동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he로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모든 조동사를 통분한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속에 숨은 조동사의 값을 살려보니까 ma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네가 그에게 부탁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부탁한다고 꼭 들어준다는 보장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he may help you. 그러면 그는 너를 도와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ou가 ask 했을 때 힘이 꼭 헬프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를 써서 ask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이 help라는 사건은 발생할지 안 할지 미지수다. 그래서 이렇게 to를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각 사역동사를 사용한 간접 명령문의 종류별 예문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let me go. 나를 가도록 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let가 앞에 쓰여 있으면 지금 이 목적어가 go 하고 싶은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어 죽겠으니까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o가 없이 원형 부정사 go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동문이겠죠? Let us go. 우리를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소리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가 되죠. C번, let him go. 그를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D번, let her go. 그녀를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녀를 가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E번, let them go. 그들을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들을 가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have의 예문 보겠습니다. A번, have him go. 그를 가도록 해보세요. 그에게 가도록 부탁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B번, have her go. 그녀를 가도록 해보세요. 그녀에게 가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이런 뜻이 되고요. C번, have them go. 그들을 가도록 해보세요. 그들에게 가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ake가 있어요. make A번, make him go. 그를 강제로 가도록 만드세요. 그를 어떻게든 가게 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벌써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지요? B번, make her go. 그녀를 강제로 가게 만드세요. 그녀를 어떻게든 가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C번, make them go. 그들을 강제로 가게 만드세요. 그들을 어떻게든 가게 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B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번, bid him go. 그를 가라고 시키세요.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B번, bid her go. 그녀를 가라고 시키세요. 그녀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C번, bid them go. 그들을 가라고 시키세요.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let us와 let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는요, 우리들을 뭐뭐 하도록 허락해달라라는 뜻으로서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쓰는 말이고, let는요,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자고 청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 이 말을 부가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그 문장의 뒤에 shall we를 붙여주며 그에 대한 대답은 yes, let'나 no, let's not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문 보실까요? Let's go to the movies, shall we? 우리 함께 영화 구경 갑시다.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을 yes, let's. 예, 갑시다. No, let's not. 아니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let'나 let's not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et'의 부정문은 let's not이지만 영국식은요, don't let'라고도 합니다. Let's not talk about it.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영국식으로는 don't let's talk about i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부정문의 대답은 앞에서 배운 긍정문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let's not talk about it 또는 don't let's talk about it, 즉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럼 그 얘기 그만두죠.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다면 No, let's not.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let'는 let us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바꿔서는 쓰지 않는 것이 본토인들의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또 이처럼 let'로 시작되는 문장을 특별히 청유문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하자고 청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Let me see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목적어가 없이 쓰일 때의 see는요, 보다라는 뜻이 아닌 think, 즉 생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생각 좀 해봅시다 라는 어감을 거쳐서 글쎄요 라는 뜻이나 뭐랄까 등의 뜻을 가진 말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예문들을 봐주세요. A번 예문 볼까요? Let me see. I must think about the matter anyway.
뭐랄까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군요. 이런 뜻이고요. B번 Let me see. I think he's better than Jack. 글쎄요. 제 생각엔 잭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군요. 이런 뜻입니다. C번 Let me see. I think it would be better. 글쎄요. 내 생각엔 그게 더 나을 것 같군요. 이런 뜻이고요. D번 Let me see. I think there's no problem about the matter. 글쎄요. 내 생각엔 그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Let me see는 전부 다 뭐랄까 글쎄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의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let me see 이 발음인데요. 우리말처럼 영어는 이 자음 접현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읽을 때 let me see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let me see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나씩 딱딱 떼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let me see, let me see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ee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원래의 뜻대로 무엇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번 예문 보겠습니다. Let me see the ring. 제게 그 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무의 반지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Let me see the ring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B번 Let me see your cell phone. 내게 네 휴대폰 좀 보여줘봐 이런 얘기예요. 여긴 보니까 see라는 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the ring이나 your cell phone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또 C번 Let me see it. 제게 그걸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죠. Let me have a look at i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ring이나 your cell phone이나 it이나 이러한 목적어가 se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see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령과 부탁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과 부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명령과 부탁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의 유형과 그 말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문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상황은 직장에서 타이피스트에게 서류를 타입해 주기를 부탁할 때의 상황입니다. A번 예문 type this. 이거 타이프 좀 해줘 이런 뜻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따라서 시키는 사람이 사장이나 직장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군대나 경찰 등 조직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친구 사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명령문은 쓰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 B번 예문을 보니까 Please type this 또는 type this please 이거 타이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는 부드러운 명령이 됩니다. 상대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인 사무를 부탁할 때나 식당, 상점 등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일을 시킬 때 또는 허물없는 사이에서 등 일반적으로 두루 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please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는데 앞에 붙이는 것은 어떨 때 쓴다고 했습니까? 뭔가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이고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시킬 때 쓰는 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회사 사무실인데 우리 과에 미스 킴은 문서를 타이프하는 일을 하는 타이피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미스 킴은 우리 과에서 나오는 문건에 대해서 타이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랬을 때 미스 킴 이거 타이프 좀 해줘. 그래서 미스 킴 type this please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커피숍 가가지고 A cup of coffee please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달랠 수 있는 걸 달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명령문인 거죠. 그런데 이 please를 절대 빼먹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C번 예문 봅니다. Can you type this? 이거 타이프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예문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의문문을 사용한 일반적인 부탁인데요. 능력을 묻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문건을 들이밀면서 이거 타이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너 이런 문서도 타입할 줄 알아? 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이 되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능력을 묻는 말인 까닭에 대답은 Yes, I can 이라고 해놓고도 기분이 나빠서 타이프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무관한 사이라면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D와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Would you please type this for me?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저를 위해서 이거 타이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아주 정중한 부탁이죠. 사적인 일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 예의를 갖춘 정중한 부탁의 표현 방법입니다. 압박의 뜻이 좀 있습니다. 괄호 안에 please를 더 첨가하면 좀 더 예의를 갖춘 부드러운 맛을 가지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 이럴 때 씁니다. 우리 과의 미스 킴이 오늘 아파서 결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감 시간은 다 돼가는데 보고서 올릴 게 태산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서는 이걸 타이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웃과의 미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웃과의 미쓰리는 우리 과에서 만들어진 문건에 대해서 타이프해 줄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순전히 개인적인 부탁이죠. 나중에 내가 점심 살 테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타이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please type this for me?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지. Hey, Miss Lee, type this.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고 타이프 안 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골라 써야만 하는 까닭에 이러한 표현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2번은 Could you please type this for me? 어려우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이거 타이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매우 정중한 부탁으로 조금 전에 배웠던 Would you please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일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 무척 예의를 갖춘 겸손한 부탁의 표현 방법입니다. please를 더 첨가하면 좀 더 예의를 갖춘 부드러운 맛을 가지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would you please보다는 could you please가 좀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would you please에는 살짝 압박하는 느낌이 있지만 could you please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발 더 뺐거든요. 그래서 압박도 없애고 이거 상당히 비비면서 하는 정중한 부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F번은요, 이제 아주 끝판왕으로 가장 겸손하게 뭔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I wonder if you could type this for me. 힘드시겠지만 혹 저를 위해서 이거 타이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려는지요? 라는 뜻인데요. 가장 정중한 부탁입니다. 사적인 일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예의를 갖춘 정중한 부탁의 표현 방법이죠. 자, 그러면 정중한 부탁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정중한 부탁을 할 때에는 보통 명령문 앞에 could you please나 would you please를 붙여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특히 회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shut the door 하면은 문 닫아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이죠. 이거는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니면 친구끼리 가족끼리라면 괜찮겠지만 이런 말들을 사실 한국 사람인 우리가 쓸 일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Would you please shut the door? 어려운 부탁이지만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shut the door? 어려운 부탁이지만 문 좀 닫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썼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의문문을 쓰면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정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지요. 예,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려운 부탁이지만이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과거형 조동사가 있습니다. would나 could 같은 이런 과거형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과거형 조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말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의문문이니까 would가 앞으로 나왔지만 원래 서술문의 순서대로 하면은 You would please shut the door가 되겠죠. 그러면은 you가
shut the door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거의 없어 보입니까? 거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기꺼이 문을 닫아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문 좀 닫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런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라. 이건 명령문이죠. 상당히 건방져 보입니다. 그런데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이렇게 의문문으로만을 하니까 어려운 부탁이지만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매우 공손한 뜻이 살아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c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어려운 부탁이지만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을 썼더니 역시 정중한 느낌이 살아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Open the window 라는 명령문 앞에 바로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만 이렇게 붙인 형태 아닙니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ut the door라고 하는 명령문 앞에다가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를 붙였더니 이렇게 의문문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것이 정중한 부탁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Let me some money, 나 돈 좀 빌려줘 그랬어요. 아주 친한 친구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있어도 못 줘 그러고 안 주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Would you please let me some money?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C번님은 Could you please let me some money?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중한 부탁문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let me some money 앞에 w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만 붙인 형태지요. 그 다음에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라는 말도 give me some water, 나 물 좀 줘 이 소리예요. 이것은 친구나 가족끼리 하는 말투죠. 그래서 실제로 정중하게 부탁을 하려면 B번처럼 would you please give me some water?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번 Could you please give me some water?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물이나 음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당당하게 Give me some water please 아니면 a glass of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please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으로서 명령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간접 명령문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